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6천만 원짜리 차를 몹니다.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유형이죠. 반대로 15년 된 국산차를 끌면서 통장에 수십억을 쌓아둔 조용한 자산가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상한 역전 현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면 부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쌓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만 소개하고 갈게요. 바로 과시적 소비라는 말입니다. 약 130년 전 미국의 경제학자 베블런이 만든 개념인데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사는 소비를 뜻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물건은 비쌀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립니다. 가격표 자체가 자랑거리라서 가격을 내리면 안 팔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부자로 보이고 싶은 사람만 증명이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고 진짜 부자들의 습관과 정반대로 비교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역시 차입니다. 한국에서 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명함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체면과 딱 붙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기준은 차 가격이 연소득의 절반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7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전액 할부나 리스로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흔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차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뜻의 카푸어라는 단어죠.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할부금과 보험료 기름값으로 매달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흥미로운 건 진짜 부자들의 차 선택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100만장자 수백 명의 차를 전부 조사해봤는데요. 결과가 꽤 의외였습니다. 가장 많이 타는 브랜드는 페라리도 벤츠도 아니라 토요타 같은 평범한 대중 브랜드였습니다. 게다가 상당수는 새 차 대신 중고차를 산다고 답했습니다. 부자일수록 차를 과시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대표적인 소비자이기 때문인데요. 새 차는 출고와 동시에 가격이 10% 넘게 빠지고 3년쯤 지나면 보통 반값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떨어지는 물건에는 최소한만 쓰고 오르는 자산에 돈을 밀어 넣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셈이죠. 두 번째 특징은 온몸으로 외치는 로고입니다. 멀리서도 브랜드가 보이도록 큼직한 로고를 두른 제품들이죠.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해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명품 브랜드 안에서 가격대별로 로고 크기를 전부 비교해 본 건데요.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비싼 제품일수록 로고가 점점 작아지다가 최고가 라인에서는 아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상위층은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조용한 신호를 원하고 과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큰 로고를 찾는다는 거죠. 요즘 말하는 올드머니 룩도 사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로고 없는 캐시미어 니트가 로고 가득한 티셔츠보다 훨씬 비싼 이유인데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소비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갑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품에만 지갑이 열리죠. 가방은 누구나 아는 그 가방, 시계도 누구나 아는 그 시계, 벨트와 신발과 지갑까지 로고로 도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나라별 명품 소비를 분석했더니 한국인의 1인당 소비액이 세계 1위 수준이었습니다. 1년에 1인당 약 40만 원어치로 미국과 중국을 제친 수치였는데요. 소득 대비로 따져보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더 눈여겨볼 건 결제 방식입니다. 이런 소비의 상당 부분이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와 리볼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12개월 할부로 사는 순간 그 가방은 자산이 아니라 12개월짜리 부채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진을 위한 소비입니다.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산다는 건데요. 호텔 라운지에 커피 한 잔, 호텔 수영장에 물놀이 1시간, 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보다 인증샷의 각도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SNS에 올릴 만한 소비라면 돈을 더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소비의 수명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반응을 받는 그 순간 만족이 끝나버리고 남는 건 카드값 뿐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내 기준이 사라지는 건데요. SNS 속 화려한 피드는 남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3초만 모아놓은 편집본입니다. 하이라이트만 있는 셈이죠. 그 편집본을 내 일상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지갑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기준이 끝없이 올라가니까요. 몇 년 전 오마카세 열풍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식사에 예약 전쟁까지 벌어졌었죠. 한 번의 특별한 경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특별함이 일상이 될 때 생기는데요. 매달 호캉스를 떠나고 계절마다 명품을 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보상이 아니라 월세 같은 고정비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지갑 속의 구조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을 열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바로 순자산이 얇다는 겁니다. 순자산이란 가진 것에서 빚을 뺀 진짜 내 재산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도 남은 할부가 5천만 원이라면 진짜 내 몫은 1천만 원 뿐입니다. 게다가 차값은 계속 떨어지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몫은 더 쪼그라듭니다. 겉모습과 실속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구조죠. 부자인 척하는 소비의 끝에는 보통 3종 세트가 기다립니다. 카드 할부와 리볼빙,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특히 리볼빙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서비스인데 이자가 연 15%를 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죠. 당장 쓰기에는 편하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는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비싼 셈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의외로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일수록 돈 공부 얘기를 피하곤 하거든요. 얼마를 버는지는 자랑해도 얼마를 모았는지는 말하지 못하고 금리나 세금 얘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립니다. 반면 진짜 자산가들은 지루할 정도로 숫자를 좋아합니다. 수익률과 세금과 수수료 같은 디테일에 유난히 밝은데요. 실제 조사에서도 백만장자들은 돈 계획을 세우는 데 쓰는 시간이 일반인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다른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꾸준히 모으는 건 답답해하면서 한 방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적금 얘기에는 하품을 해도 코인이나 테마주 같은 대박 얘기에는 눈이 반짝입니다.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갖고 싶은 거죠. 하지만 통계는 차갑습니다. 당이 대박을 노리는 투자일수록 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부자로 보이고 싶어 할까요? 심리학에는 지위불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 위치가 낮아 보일까봐 끊임없이 느끼는 불안인데요. 인간은 오랜 세월 무리지어 살며 서열에 민감하게 진화했습니다. 무리에서 밀려나는 순간 생존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그 서열이 연봉과 집과 차로 표시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로 서열을 증명하려 들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도파민도 가세합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순간 뇌에서 쾌감 물질이 왈칵 쏟아져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 쾌감의 유통기한이 길어야 며칠이라는 점입니다. 금세 익숙해지고 나면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죠. 500만 원 가방이 시시해지면 다음은 1000만 원 시계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소비의 계단은 이상하게도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시소비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가깝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죠. 이제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등장한 미국 연구팀은 무려 20년 넘게 백만장자들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를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밝혀진 사실은 백만장자의 약 80%가 상속이 아니라 한 세대 만에 자수성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비 습관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반은 시계에 평생 30만 원 넘게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거든요. 양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반은 50만 원 넘는 양복을 사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수십억 자산가들의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저 짠돌이였던 건 아닙니다. 돈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이죠. 소비에 쓴 돈은 그대로 사라지지만 자산에 넣어둔 돈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새로운 돈을 벌어옵니다. 이 차이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입니다. 자산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도 1958년에 약 4천만 원 주고 산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아침은 출근길에 산 몇천 원짜리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걸로 유명하고 차 한 대를 오래 타는 습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이케아 창업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지만 비행기는 이코노미석만 탔고 20년 된 차를 몰았습니다. 마트 마감 시간에 맞춰가서 할인 상품을 골라 담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도 있을 정도로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여기서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이미 부자니까 아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된 뒤에 아끼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끼는 습관으로 자산을 만들었고 부자가 된 뒤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연구팀이 20년 만에 내린 결론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의 진짜 공통점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탄탄한 수비력이었다는 거죠. 반대 사례도 차고 넘칩니다. 연봉 수십억을 받던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은퇴 후 파산하는 경우인데요. 미국 프로 선수들을 조사했더니 은퇴하고 몇 년 안에 파산이나 재정 위기를 겪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는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버는 능력과 지키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의 크기는 대부분 지키는 근육이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재미있는 구분법이 하나 생깁니다. 소비는 눈에 보이지만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주식 계좌나 예금 잔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이는 건 차와 시계와 가방 정도가 전부니까요. 그래서 화려함이 클수록 오히려 잔액이 얇을 확률이 높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과시에는 반드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작가는 이걸 두고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지 않은 차와 명품이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는다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과시에 쓸 돈 월 100만 원을 10년 동안 투자로 돌리고 연 7% 수익만 가정해도 1억 7천만 원 넘게 쌓입니다. 같은 돈으로 차를 바꾸고 가방을 사 모았다면 10년 뒤에 남는 건 헐값의 중고 시세뿐입니다. 결국 부자처럼 보이는 길과 부자가 되는 길은 대부분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적어도 자산이 쌓이기 전까지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죠. 겉을 채우는 소비는 요란하고 속을 채우는 자산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오래 쌓이면 어느 날 진짜 여유가 됩니다. 겉모습은 오늘의 소비를 보여주고 잔액은 내일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